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제 차에도 오늘 눈이 이만큼 쌓여가지고요. 조그만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왔는데요. 어떻게 걸어 다니셨습니까? 저 오늘 뭐 신고 왔는지 보여드릴까요? 짠! 어그부츠 신고 열심히 방송하러 왔습니다. 예, 이런 열정으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방송을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은 분들과 함께 방송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실 거죠? 네, 눈길을 뚫고 와서 방송을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동훈이 자폭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인생이 꼬였다. 저희 엄마는 저한테 항상 그러셨습니다. 말이 씨가 돼. 말 조심해. 저희 엄마는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말을 하다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뱉어! 그러셨는데요. 어쩌면 좋아요. 한동훈은요. 이렇게 썼던 말이 인생이 꼬였다라는 말이 뉴스에 신문에 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꼬였다라고 자폭을 했는데요. 야, 정말로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씨를 심고 잎이 나서 묵지빠 하는 그 게임 기억나세요? 처음에 기억이 안 나요.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묵지빠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되었는데 이제 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엄청 중요한 거 제가 다 들고 왔어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유여회의 적반하장은 뭔가 달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나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아참 저는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댓글까지 싹 다 읽어요.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커뮤니티부터 댓글까지 다 읽고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적었는데 제가 캡처를 해서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분은 아실 거예요. 의구 못난 사람아. 저예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위하는 마음을 좋아했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윤한이 화합해도 모자랄 판에 윤한 갈등을 부추기고 어머? 제가요? 조금 이따 영상 보면 누가 부추기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당대표 공격하는 게 보수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어머? 제가 공격한 게 아니고요. 한동훈 몰아내면 국힘이 잘 됩니까? 누가 몰아낸다 그랬어요? 허구한 날 한동훈 비난하면 어머 이게 무슨 비난이에요. 한동훈이 그랬어요. 당 게시판에다가 쓰라고 비판하라고 쓴 거다. 욕 쓰라고 쓴 거다. 돈 좀 들어옵니까? 돈은커녕요. 한동훈 까는 이유가 저 안 깠다니까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뽑았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흔들면 되겠습니까? 흔드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더한 말은 홍준표에게 그렇게 당했으면서 이제는 가해자가 되려고 합니까? 제발 이런 방송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이 영상은요 50초도 안 돼요. 50초도 안 되니까 나가지 말고 이 영상 같이 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 영상 보겠습니다. 이 이슈도 저는 역시 논란거리가 없는 문제를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서 키우는 세력이 있고 그 문제 있는 글이야 문제 없는 게시글을 누가 게시했는지를 발표를 문제 있는 글이라면 절차를 통해서 수사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겠죠.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드는 글, 문제되는 글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색출해라?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 당원들끼리만 올라온 게시판에 문제되지 않는 글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게 전 언론을 뒤덮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언론에 나서 이게 크게 됐다는 게 문제인 거지 문제가 없어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저 정도 글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왕조시대입니까? 저 정도 글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왕조시대입니까? 당의 익명 게시판이 대통령하고 당대표 욕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자, 시청자 여러분 방금 영상 보셨는데요. 기억 남는 문장이 있습니까? 기억만 남는 것이 혹시 왕조시대입니까? 왕조시대입니까? 저기 따라하니까 왜 이렇게 중독성 있지? 왕조시대입니까? 왕조시대입니까? 자꾸 놀리면 안 되는데 삐질라.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이 문장 들으면서요 어떤 부분이 생각나는지 아이고 깜짝이야 정준길 변호사님 소개 안 했네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정준길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요 혼자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인사해 주세요. 네, 법무법인회 대표 변호사 정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방송 시작하고 왜 이렇게 혼자 신났냐면요. 너무 재밌는 걸 오늘 가져왔어요. 저 정준길 변호사님. 네. 방금 이 영상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글쎄, 어제, 지난 화요일 날 저희가 이 방송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부분 잘라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좀 이 영상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거나 멈추거나 하는 내용들을 좀 다 뺀 다음에 네. 좀 말을 그러니까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한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정말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대 법대를 못 나왔습니다. 못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게 아니고 저는 서울대 법대 못 갔어요. 제 꿈은 서울대 법대 가는 거였지만 전 못 갔습니다. 근데요. 미안하지만 서울대 법대에 나오신 법무부 장관이신 분이 말을 하는데요. 방금 이 워딩에 너무 이상한 워딩이 있어요. 말이 계속 동어 반복이 됩니다. 동어 반복을 하는 말은 원래 잘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방금 이 영상을 보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아니야 이유는 안 써도 돼요. 뭔가 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뭔가 불안해 보인다. 1번 안정적으로 보이고 너무 멋있다. 2번 자 1번은 불안해 보인다. 2번은 안정적으로 보인다입니다. 답 주세요. 자 정준길 변호사님. 네.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거 느끼셨어요? 그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삼는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계속 또 익명 게시판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네. 여기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PD님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GPT 띄워주세요. 자 정준길 변호사님 네. 설명해 주세요. 아니 지금 익명 게시판에 문제되지 않은 글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익명 게시판이 아닌 곳에 문제가 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챗GPT라고 여러분 아시죠?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당원 인증을 받아야 글을 쓸 수 있고 실명으로 글을 써야 하고 다만 성만 드러내고 이름을 땡땡으로 표시하는데 이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결론 익명 게시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또 두 번째. 익명 게시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단 사용자가 그 신원을 전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익명 게시판의 그 사이트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자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래요. 근데 그 가운데 그냥 한 땡땡이라고 나와서 모른다고 익명 게시판이 되는 게 아니라 운영자가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 이거는 익명 게시판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익명 게시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결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익명 게시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엄격한 익명 게시판의 기준으로 보면 허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신원 비공개를 강조하면서 제한적인 익명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죠? 이를 명확히 하려면은 익명 게시판의 정의와 운영 정책을 명시적으로 구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걸 익명 게시판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한 땡땡이라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익명 게시판이라고 할 여지가 눈꼽만큼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익명 게시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방금요 정준길 변호사님이 챗GPT에게 직접 물었고요. 유료 챗GPT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얘한테 몇 번을 물었어요. 왜냐면 대답을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대답은 자, 당 게시판은 익명 게시판이다? 아니다예요. 아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 자유 게시판이래. 국민의힘 당 게시판은 익명 게시판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당대표의 말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그 영상 우리 PD님 앞부분만 잠깐만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주의 깊게 앞부분만 보세요. 잘 보세요. 퀴즈 나갑니다. 이 이슈도 저는 역시 논란거리가 없는 문제를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서 키우는 세력이 있고 그 문제 있는 글이야 문제 없는 게시글을 누가 게시했는지를 발표를 문제 있는 글이라면 절차를 통해서 수사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겠죠.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드는 글, 문제되는 글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색출해라?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 당원들끼리만 올라온 게시판에 문제되지 않는 글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때 되게 재밌어요. 문제되지 않는 글들 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래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읽는 부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방금 워딩 들었던 것과 유사한 부분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어디 영화의 한 이거 방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시 들으세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어디서 들은 것 같으세요? 제가 그 영화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 어디선가 들은 듯한 이 말 어디서 들은 것 같으세요? 유아인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어떤 영화 아니었나요?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유아인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면서 자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드렸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윗부분에 좀 보일까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면서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영화상에서는 합리화에 불과하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일리가 있대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에게 심리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일리가 있대요. 조금 전에 한동훈의 워딩을 보면요.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스스로 합리화하는 얘기죠. 뭐죠?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대사를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이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100% 공감하죠.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한동훈은 거짓말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네. 익명 게시판에 문제되지 않은 글을 올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진실은 뭡니까? 익명 게시판이 아닌 당원 게시판에 문제가 되는 글이 올라와서 문제잖아요. 그죠? 그 앞에도 틀렸고 뒤에도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런데 계속 동어 반복을 하면서 왜 문제되지도 않을 걸 문제 삼아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그죠? 그리고 아까 그 표현 중에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아니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가 특정 세력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해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커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질문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영화 대사는요. 사실상 들으면 되게 웃긴 내용이에요.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저질렀어도 있잖아. 너희가 이걸 갖다가 조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고소를 안 하거나 그러면 내가 아무 문제가 안 돼. 너희가 조사를 하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니까 내가 한 게 문제가 되잖아.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어예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그런데요. 왜 이 범죄자들이 하는 워딩을 한동훈이 지금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죠. 너무 비약적으로 유여해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요. 방금 말해 보면요. 문제 왜 삼아? 문제 왜 삼아? 문제 왜 삼아? 문제 왜 당원 게시판 자꾸 왜 문제 삼냐고. 그 말 아니에요? 너희가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문제를 삼으면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내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 너희가 질문한 게 잘못된 거야. 왜 괜히 질문을 해서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어. 이런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질문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팔동훈이 있다며 근데 그 중에서도 아니라고 말을 해. 아니라고 말을 해줘. 그거였어요. 가족들도 아니라고 말을 해줘. 그 얘기였죠. 우리가 무슨 응답하라 한동훈이에요? 자, 그런데요. 한동훈이 이때까지 해왔던 워딩 중에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되게 재밌는 뉴스가 2024년 11월 28일 11시 1분에 단독 뉴스가 하나가 떴어요. 증거 화면 보여주세요. 단독. 한동훈, 김여사, 특검,
고려 검토, 측근의 중대 결심 가능성 비춰. 자, 정 변호사님 이거 뭐였습니까?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일단 이 기사만 단독 네. 기사만. 근데 그 드릴게요. 단독 기사가 자, 단독 기사 드릴게요. 네. 이 지금 오늘 2024년 11월 28일 11시경에 이 단독 기사가 떴어요. 한국일보의 이성택 기자가 한동훈 김여사 특검 고려 검토 측근의 중대 결심 가능성 피처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그 시간 보세요. 몇 분이에요? 11시 1분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특검의 중대 결심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자, 근데 그 다음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12시 11분 겁니다. 한동훈, 김여사 특검 고려 보도에 제가 한 말은 아니야. 이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특검 고려 검토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 말은 아니야예요. 제가 흉내 잠깐 낼까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저도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이 법조인들은요, 이 조사 사용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자 한동훈 특검 여사 특검 고려 검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답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한동훈 대표 김여사 특검을 고려 검토를 한다고 측근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라고 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은자에 집중해야 돼요. 저 말이 뭡니까? 누군가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김여사 특검 고려를 검토해야 한다라는 이 멘트를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은 아닌데 누군가가 한 말이에요. 자, 시청자 여러분, 방금 이 상황극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요, 제가 정 변호사님과 지금 대화를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요, 제가 정 변호사님, 오늘 저녁 우리가 불고기를 먹죠.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정 그러시죠. 변호사님이 그러시죠. 라고 했어요. 네. 근데 바깥에 나갔는데 기자들이 만약에 정 변호사님께 오늘 저녁 불고기를 먹기로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제가 그 말을 한 적은 없는데요. 그렇죠. 그럼 불고기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불고기는 남았죠. 불고기는 남았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해 가세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 변호사님 방금 순간 무복하셨지만 이제 이해 갔어요. 네, 네. 자, 정 변호사님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둘이서 지금 대화 중이에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둘이서 지금 대화 중인데 제가 정 변호사님께 그럽니다. 저기 정 변호사님, A라는 사람을 이번에 날리죠. 그러시죠. 네. 자, 바깥에 나갔어요. 기자들이 빵빵빵빵빵빵 터지면서 정 변호사님께 A를 날리기로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럼 A를 날리기로 한 것은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죠. 남았죠. 누가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아세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특검 고려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그 어떤 측근 중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 쳐요. 몇 명이서 한동훈과 핵심 측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측근이라고 하는 자가 한동훈 대표님, 김 여사 특검 고려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논의를 했어. 그래서 나와서 갑자기 이 측근이 이렇게 중대 결심 가능성 비춰라고 얘기를 한 거로 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뭐냐면 갑자기 큰 이슈가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한 말. 뭐예요? 한동훈 본인이 스스로 김 여사 특검 고려를 검토하자고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본인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는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특검의 표 단속을 안 하고 개별 의원에게 맡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지금 그 문제는 말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을 뭔가 이 지금 말에 연결해서 보면 논의는 했지만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제가요, 서울대 법대를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서울대 법대 나오신 정준길 변호사님. 이 네. 서울대 법대의 용어입니까?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법조인들은 조사 사용에 아주 민감해요. 보세요. 저는 그 말 안 했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잖아. 그러니까 봐요. 그런 적 없다가 아니에요. 그런 적 있다, 없다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그 말을 한 거죠. 그럼 그 누군가는 누구겠어요? 한동훈과 함께 얘기를 한 사람이겠죠. 왜? 한동훈의 귀에 그 얘기가 들리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니까 측근으로 보이는 거죠. 그 측근이 한동훈에게 김여사 특검 고려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아니지만 내 측근이 그 얘기 한 건 맞다라는 거고, 그죠? 결국은 이 얘기를 흘린 기자에게, 이 한국일보 기자에게 흘린 그 사람이 한동훈 대표와 함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한테 이 카드를 쓰자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 한동훈 대표도 말을 치지, 그런 적 없다, 그럴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이렇게 끄트머리를 이렇게 흐리는 걸 보면 본인도 사실상 동조한 것이 아니냐라고 강력히 의심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기사 방금 기사 띄웠었는데, 4시 10분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워딩 다시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고려 보도에 한동훈,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자, 다시 제가 그 보겠습니다. 말을 한 적은 없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딱 걸렸어요. 한동훈은 이렇게 빠르게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소나 고발도 들어가고요. 자기가 한 거 아닐 때는 제가요? 제가 거기 있었다고요? 내기할까요? 저는 뭘 걸겠습니다. 당신은 뭘 걸겠습니까? 하던 한동훈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결국 타조랑 비슷한 겁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본인이 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의혹과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측근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한동훈이 동조했다라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본 건요, 오늘의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이제부터 본식을 들어가 볼까요? 에피타이저를 무슨 20분을 하냐고요? 아휴, 이거 하려고 하면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방금까지 에피타이저였다니까요. 이제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이기든 지든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정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다가요, 인생이 꼬였다 이런 말 써봤어요? 저는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이고요. 네. 근데 이 꼬였다라는 표현은 정말 부정적인 표현 아니에요? 네, 그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뭐, 살다가, 오늘 왜 이렇게 뭐가 없어? 오늘 짜증나. 아니면 오늘, 정말 되는 게 없어. 그런데, 왜 그 얘기 알죠? 컵에 물이 이만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물 됐다 많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이 정말, 그러니까 많이 먹었을 때, 물이 정말로 다 먹었네. 안 하고, 아직도 이만큼이 남았네. 왜 그 긍정의 대화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되게 자기에게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어. 맛있어. 이거보다, 정말 이 맛은 특별해. 이렇게 말하면 좀 고품격같이 보이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만약에 맛이 없을 때도 내가 먹는 음식인데, 만약에 맛이 없으면은, 이거 뭐야.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런 다음에 먹으면 자기 몸에 독이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맛이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너만의 특별한 맛이구나 하면서 먹으면은 더 긍정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말은 굳이 입으로 뱉지 마라라고 제가 아까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엄마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절대 쓰지 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꼬였다라는 말이었어요. 왜냐면 꼬이고 나면 풀기가 너무 어렵고, 꼬인 것은 결국 끊어줘야 된대요. 실타래가 꼬이면 결국 끊어야 된대요. 그래서 꼬였다는 단어는 쓰지 마라라고 저희 엄마가 말을 항상 했는데, 사실은요, 정 변호사님은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2024년 4월 25일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정 변호사님께 했던 말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네. 어머 정 변호사님, 한동훈이요 자기 인생이 꼬였대요. 말이 씨가 될 건데요. 말이 씨가. 자 여러분 화면 보세요. 정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기든 지든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2024년 4월 25일 날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이 당대표잖아요. 당대표. 네. 저 당시에는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죠. 네. 근데 그 뭐 비대위원장도 결국 당의 네네네. 대표죠. 네네. 그 당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선거 며칠 남겨뒀을 때인가? 이거 아니죠. 언젠가요? 4월 25일이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죠. 4월 10일이 선거였어요. 4월 10일. 네. 근데 이런 말을 쓴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제가 당황했었어요. 네. 저도 한동훈 대표와 같은 나이인데 웬만하면 긍정적인 말을 쓰려고 하는데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안자 붙이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안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 너 이거 안 먹을 거지? 라고 묻는 것보다 이거 먹을 거지. 아니면 너 오늘 이거 안 갈 거지? 보다는 너 갈 거지. 그러니까 긍정화법을 쓰는 걸 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말을 할 때 저도 부정적인 말 쓰고 싶을 때 있죠. 정말로 제가 사람인데 맨날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안 쓰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스스로가 이걸 좀 해요. 저도 그 말 쓰려고 하다가 이러는데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아니 총선 이기든 지든 내 인생이 꼬였다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허걱했어요. 근데요. 이제 이게 답도 중요하지만 어떤 질문을 받고 이 대답을 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질문도 있었어요? 네. 질문이 뭐냐면 기자가 향후 대선 도전할 계획이냐. 네. 대선 도전 여부에 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4월 10일 이후 제 인생은 꼬이지 않겠나. 이기던 지던. 저는 그것을 알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이기던 지던 관계없이 나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요번에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대통령이 되는 길에 나선 것이 본인의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질문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 앞으로 대선에 나갈 건데요. 근데 제 인생이 꼬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네. 왜 꼬였다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요. 그래서 보통 보세요. 여러분들은 꼬였다라는 표현 언제 씁니까? 우리 유채권 언제 쓰세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안 됐을 때 꼬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한동훈이 대선 도전을 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원하지 않는데 왜 해요? 누군가가 자기 보고 대선에 나가라고 막 옆에서 부추기고 시키니까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대선에 나가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선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하게 어쩔 수 없이 됐으니까 그것이 내 인생이 꼬였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누가 한동훈을 꼬이게 했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이 남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한동훈을, 그죠? 제가 보기엔 좀 자격이 대통령 하거나 정치인 하기에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런 한동훈을 대통령이 되는 대선에 출마하는 길로 내몬 사람, 그죠? 인생이 꼬이게 내몬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네. 시청자 여러분. 근데요, 광고 좀 보고 와야 돼요. 정말 나가지 말아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귀여운 표정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광고하는 동안 나가지 마세요. 제가 금방 하고 올게요. 근데 지금요, 광고지가 찾았다. 광고지가 안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광고 잠깐 하고 올 테니까 나가지 마세요. 약속. 네, 산도라지 광고 하겠습니다.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산 도라지 골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당뇨,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기침과 천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하루 한 스푼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산 도라지 골드를 아투TV 구독자 한정 3+3 총 6개월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태백산 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시청자분들은 010-7262-445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광고가? 그 사이에 늘었어요, 근데 사람이. 네. 광고 끝났나요? 돌고 있대요.
진행해도 된대요. 제가요, 아직까지 이런 게 좀 어설퍼요. 계속 할게요.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에서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꼬였다는 말 때문에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로 이 사람 분명히 말이 씨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씨가 된 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데, 제가 참 이분이 이해가 안 가요. 김종인 할아버지. 다음 대통령은 젊어질 겁니다. 저 그 말 보고요. 젊어? 몇 살이 젊을까? 국힘 희망은 한동훈! 예, 여러분, 저도 희망이 있습니다. 저도 한동훈과 같은 나이입니다. 다음 대통령 젊어진다고 하니까 저도 꿈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한 게 아니고요. 이 할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정 변호사님? 그런데요, 지금, 김종인이 명태균한테 물어보지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못 물어보죠. 명태균한테 아마, 다음 대통령 국민의 희망의 희망이 한동훈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네. 명태균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누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이준석이라고 했겠죠. 국민의힘 희망. 그러니까 나중에 국민의힘은, 네. 그러니까 통합해서 원래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중에 국민의힘의 한동훈과 네. 이준석이 1대1로 해가지고 이준석이 돼서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를 이미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준석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김종인이 그나마. 근데 김종인 할아버지 국민의힘 사람 맞습니까? 글쎄, 국민의힘에 아니죠. 가입 안 했어요. 네. 자, 들어보세요. 그나마 국힘 희망은 한동훈뿐 단계 빙자 12월 제 것을 등 흔들기. 제가 여기서 몇 마디 멘트만 하고 정 변호사님께 여쭤볼 건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언어는 품격입니다. 저는요, 보수 바이 지도자는 저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품격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할아버지가 그나마가 뭡니까? 그나마. 또 단계 빙자. 이분 왜 이러세요? 워딩이. 자, 정 변호사님. 네네. 12월 제 것을 누가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한동훈이가 한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흔들기. 뭘 흔들어요? 그것도 한동훈이가 얘기했잖아요. 당대표를 흔든다. 음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 이 단계 게시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나 다들 우려하고 걱정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가족들이 한 거 맞냐? 혹시 한 개 맞으면 사과하고 빨리 끝내자 그랬는데, 그죠? 오히려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거를 당대표 흔들기 이런 식으로 음모론으로 끌고 가는 건 오히려 한동훈과 주변 사람들 아닙니까? 저기 방금 댓글에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요? 저요? 미안해요. 볼륨 조금만 줄이세요. 제가 목소리가 워낙 커요. 저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할 때 하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목청이 좀 커요. 미안해요. 볼륨 약간 줄이고 들으세요. 자, 제가 이 부분을 하나 읽어주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아니야, 정 변호사님 안 갖고 계세요. 네네. 이게 잘 보세요. 라디오에서 연기나 잘해라 라고 했던 건 원래 제가 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저를 만날 때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제로였다. 이거 명태균 씨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감독이 누구냐, 김종인,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김 전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고 말을 해서 이후 상황 논란으로 물러났다. 정 변호사님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죠. 네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아이디어를 줘서 네. 참 말이 그럴듯하니까 그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기억하고 있다가 네. 그 말을 이제 중간에 앞으로 저기 선대 위원장이 내가 그립을 지겠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시기에 그 얘기 했잖아요. 연기만 잘해라. 네, 네. 이런 류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이준석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명태균, 그 다음에 김종인, 이준석 삼각 트리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그죠? 자신들이 앞에 연기하는 연기자로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질락펼락하려는 시도를 처음부터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인 대표를 잘라버린 거죠.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요. 오늘 김종인 할아버지가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 국힘 희망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신지. 자, 그러면
글씨 쓰기 차 많으니까 한동훈이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한동훈이라고 생각하시면 1번,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 좀 찍어주세요. 국민의힘의 희망은 그나마 한동훈뿐이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힘의 희망은 한동훈. 본인이 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합니까? 또 왜 한동훈을 흔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국민의힘 사람도 아닌데 왜 나와서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명태균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명태균 선생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뭐라고 했냐면 김종인은 자신의 정치적 아버지다. 정치적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김종인은 명태균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딴 건 모르겠지만요. 페이스북에서 장사 치러줬잖아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분이 한동훈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요. 저는 사실 좀 웃깁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김종인 씨가 옛날에 별 이야기 많이 했죠. 그렇죠. 요번에 이제 별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희망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 좀 세간의 사람들이 더 이상 김종인한테 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김종인이 과거 한때 화려했던 진짜 김종인의 화양연화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바로 명태균이 알려준 거라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아이 김종인 대표 별거 아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그 한 김종인의 발언을 보고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거의 노망이 드셨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을 이제 좀 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심한 표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한동훈에 대해서 본인이 뭘 안다고, 그렇죠? 한동훈밖에 국민의희망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딸렸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종인이 슬쩍 지금 위기에 처한 한동훈 편을 들어주면서 나한테 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뭡니까?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법대생은 누구나 서울대 법대를 가고 싶어 해요. 당연한 거죠. 서울대 법대를 가고 싶어 해요. 서울대 법대는 없어요 지금. 아니 옛날에 서울대 법대를 가고 싶어 하고, 서울대 법대는 뭐 기라성 같은 곳이고, 또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라고 하면요, 저도 보면 되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까처럼 한동훈 대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랬냐면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솔직히 좀 웃겨요. 그런데요, 자, 주진우 이분도 검사 출신이에요.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지만, 네네. 아니 잠깐만요. 당계 최초 유포 유튜브 법적 조치하고 장해찬 추가 고발 배제 안 해라고 했는데요. 지금 뭐 법적 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최초 유포자가 이모 기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모 기자는 지금 당에서 고소를 해주기를 지금 오히려 한동훈이 나서서, 한동훈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고소를 해주기를 불감청 고소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주진우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최초 유포 유튜버인 이모 기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곧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뭐냐면 한동훈이나 가족들이 고소를 하는 게 아니고 당의 이름으로 지금 고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무고 이슈가 생겼을 때 아무도 처벌을 안 받게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당당하고 정말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를 법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의 이름으로 고발하지 마라. 주진우 본인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너무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미안해요. 저 오늘요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에 대한 약간 존경심 같은 게 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좀 떨어졌어요. 이유 설명드릴게요. 자, 주진우 당원 게시판 극단 발언과 관련 없어. 이거 뭐예요? 이건 진짜 설명 좀 해주세요. 한 가족과 한과 당원 게시판 극단 발언과 관련 없다는 거죠. 가족도 무관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요, 정 변호사님, 이거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한동훈이요, 질문하면 질문에 답을 또 잘 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아니 정확한 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한 말은 아니다가 아니라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도 이번에는 고려한다는 말은 알아들었잖아요. 옆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거나 자기가 얘기를 했거나 관계없이 그래서 나는 요번에 그거를 진지하게 특검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안 한다를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나는 그 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쉬운 말이 그거잖아요. 네네. 정 변호사님 당원 게시판 정 변호사님이 쓰셨어요? 아니요. 아니 이 말이 어려워요? 아니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이게 어려워요?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든 얘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그거는요. 아니 예를 들어서요. 서울법대 안 나와도 쉽게 예.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박경련님 당원 게시판에 쓰셨어요? 어렵습니까? 제 질문이 도시목장님 당원 게시판에 쓴 글이 직접 쓰셨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가족들이 쓴 거예요 하면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당원들 가족들이 당원 맞아요 하면 네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못 해요? 근데 이건 무슨 당원의 말이냐고요? 권리가 어떻고 뭐 개인 정보를 보호해 줘야 되고 말이 길어지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예요? 당원 게시판 극단 발언과 관련 없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관련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가족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요. 그럼 한동훈은 안 썼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본인이 직접 쓴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20대 이모 씨가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 지금 당원 게시판에 개목줄 채워서 우리 영부인을 가둬놔야 한다라는 그 글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20대 이모 씨라는 당원과 다른 나이대의 한동훈 당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영부인을 개목줄에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라는 글은 제 기억으로는 하나예요. 혹시 이 글이 두 개였나요? 똑같은 글이 두 번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건 두 개 올라왔다 쳐요. 또 다른 한동훈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썼다고 쳐요. 자, 그런데 20대의 이모 씨라는 당원이 어떻게 한땡땡이라고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죠, 여러분? 가능한가요? 아, 둘 다 한 씨예요? 아니, 한 사람은 이모 씨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둘 다 한 씨도 아닌데 왜 이모 씨가 그러니까 한동훈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쓴 거는 그렇다 치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당원 게시판에 실명 인증을 하고 들어와 갖고 한땡땡이라고 글을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요, 정 변호사님 네네. 봐봐요. 그냥 그러면 기다 아니다 정확하게 나와서 이걸 왜 브리핑을 안 해요? 한동훈이 정확하게 이 대답을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주진우도 똑똑한 친구로 알고 있는데 한동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하니까 주진우도 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왜 해요? 답을 못할 거면서 이렇게 어버버버한 얘기는 왜 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들어보세요. 최초 유포한 유튜버를 법적 조치를 하고 29일 날 한다고 하면서 주진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발의 범위는 최소화하지만 고발의 내용은 많이 해서 그게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추가로 고발을 확대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겠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고소를 예를 들자면 갑을, 병정 이렇게 4명을 고소를 할 수 있어도 그 중에서 갑만 고소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발 내용을 많이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의혹이 제기되는 고소 사실을 1, 2, 3, 4, 5, 6, 7, 8, 9, 10, 10개를 고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보통은 뭡니까? 고발을 하면 확실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만 고발을 하면 예를 들면 1, 2, 3만 고발을 해야 되는데 1부터 10까지 다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서 1, 2, 3, 5, 7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인정이 되면 똑같은 1, 2, 3, 5, 7에 관한 발언을 한 사람을 그 다음에 찾아서 아까 얘기했던 갑을 병정 중에 을병정이 쓴 글 중에 1, 2, 3, 5, 7에 관한 발언 내지 글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주 좀 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요? 말을 어렵게 해요. 근데 아직도 주진우는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검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법조인들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근데 이제 방금 저처럼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을 어렵게 하는 걸 떠나서 왜 한동훈은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주진우는 한동훈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나 봐요. 사실 저는 한동훈이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정 변호사님도 저렇게 말하세요? 제가 이러면서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니까 어때요? 너무 촐랑거리게 보이죠? 네. 제가 원래 이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봤는데 다시 한번 이 기사 한 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내 인생 꼬였다. 그 기사 한 번만 올려주세요. 보시겠습니다. 아, 우리 PD님 손이 되게 아파요. 제가 계속 이거 올려주세요 하면 지나간 줄 알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가 다시 자 한동훈 내 인생 꼬였다. 그 기사 한 번만 뒤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총선에 이기든 지든 내 인생 꼬였단데요. 2024년 4월 24일 날 1시 20분 기사였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죠. 말이 씨가 된다라고. 오늘 제목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에서 버티다 자백! 한동훈 인생 꼬였다 자폭 말이 씨가 되었다 그랬죠. 말이 씨가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양문석 한동훈 댓글팀 의혹 특검 도입하자 의혹 밝혀라 라고 하고 나섰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 특검이 이미 발의된 게 있더라고요. 정 변호사님 이거 아셨습니까? 아이 그럼요. 한동훈에게 제일 일을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한동훈에게요? 네. 저요? 조국이요. 조국. 아, 저 아니에요? 아이 유채고는 아니죠. 아, 저도 이 갈고 있어요. 에이 유채고는 그런 좀. 제가 이 한번 갈아볼까요? 빠져덕 이러고요. 아, 저 진짜 얄미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왜 조국이냐? 조국이 원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권 때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정상적으로 갔으면 아마도 민주당의 국회 대선 후보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었으면 오히려 조국이 대통령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국의 앞길을 누가 막았습니까? 윤석열이 막았잖아요. 검찰총장이었던. 근데 실질적으로 이 조국에 대한 수사는 누가 했어요? 한동훈이가 했죠. 한동훈이 그 아들과 딸에 대한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잔혹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탈탈 터는 수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조국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12월 12일 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되면 이제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서 1호 바로 그 조국당의 1호 법안이 바로 한동훈 특검법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본인을 털듯이 조국의 자식들을 털듯이 한동훈도 그렇게 철저하게 자식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면 본인보다 더 놀랍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미 제1호 법안으로 그 특검법을 만들어낸 거죠. 네. 여기서 제가 또 슈퍼챗을 보니까 감동했어요. 토미리스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 변호사님. 네네. 지금 이 특검법이 발의된 지가 지금 꽤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양문석이 다시 특검 도입하자 의혹 밝혀라 댓글팀까지 들고 나섰습니까? 그거 지금 이제 특검을 했는데 사실은 이 특검법이 되려면은 누가 1차적으로 동조를 해줘야 돼요?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해줘야 네.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중간에 지금 한동훈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또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시 추가된 특검법 개정안을 조국당이 냈습니다. 그랬는데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아니 한동훈을 이렇게 잘 얼르고 달래고 하면 그러니까 뭐 전후 사정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정치도 잘 모르는 한동훈이 이 김건희 특검법에 동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동조를 안 해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유책이에요. 나서서 한동훈과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간에 갈등을 부추겨서 한동훈 측 사람들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조하게 하는 그런 네. 회유책을 쓰는 거죠. 갈등과 회유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게 만드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한동훈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지금까지 회유하려고 했더니 이거 통하지 않네 방법이
그건 뭡니까? 예, 협박해야죠. 협박의 내용이 뭡니까? 너에 대한 바로 당신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양문석 의원이 지금 현재 그 특검법을 다시 지금 내서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요 단독 뉴스 하나 있었죠. 우리 PD님 단독 그거 그 김건희 그 특검 고려 단독 그 기사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어요. 그거 또 한 번만 띄워주세요. 단독. 방금 단독 해가지고 왜 먼저 11시 몇 분에 나왔던 기사 있었죠? 단독. 11시 1분 기사. 네, 그렇죠. 네. 정 변호사님 그거 좀 읽어주세요. 네. 한동훈 김 여사 특검 고려해볼 필요. 중대 결심 가능성 내비쳐라는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측근 인사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깐! 네. 저 방금 이상한 생각 들었어요. 뭡니까? 한동훈 스타일이면 저렇게 단독 이렇게 뜨면요. 네. 가짜 뉴스라고 하면 그거 가짜 뉴스라고 대놓고 얘기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거 너무 이상해요. 반응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나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프로파일러가 돼 봅시다. 단독 한동훈 김여사 특검 고려 검토 네. 측근에게 중대 결심 가능성 비춰. 이 그럴싸하게 기사가 나오면 아니에요라고 하는 게 가짜 뉴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한동훈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다시 정리를 해주면 네. 자 우리 유채고랑 저랑 또 한 세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네. 거기에서 김 여사 특검을 고려하자, 적극 추진하자라고 회의가 됐다고 쳐요. 네. 근데 저는 발언한 적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네. 그 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가 된 거지 않습니까? 합의는 그죠?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사는 뭡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네.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예요. 나는 내가 특검 고려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말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유채고가 얘기를 한다든지 또 다른 제3자가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했다면 그 회의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조인들은 조사를 사용하는데 되게 민감해요. 나는 발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함께 있었던 누군가는 발언했다는 거예요. 자, 잠깐, 아니, 계속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뭐가 잘못된 거냐면 한동훈을 빼고 보면 돼요. 한동훈과 측근들의 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 고려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또는 회의가 있었다, 협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뭡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말 못하는 거죠. 네. 단독의 제목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감사 인사 하고 가야 되겠어요. 네네, 네. 저기 제가 슈퍼챗에 좀 사실 좀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슈퍼챗을 잘 몰랐어요. 근데 잠깐만요. 서인길님 감사합니다. 수국사랑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녀님 더 감사합니다. 맨날 스패너까지 고생해 주시는데 슈퍼챗까지 저 완전히 입이 광대승천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계속해야 되니까요. 네네. 이거 말 거의 심각한 말장난인데요. 예, 조금만 더 얘기하면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도 내용에 따르면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을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 네.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누가 발언을 했는지만 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려는 용산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 여사 특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동훈과 주변의 측근들이 보인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태도와 똑같잖아요.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그들은 용산이 당대표인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 당대표를 음해하기 위한 어떤 시도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는 방법으로 빨리 사실을 얘기하고 뭔가 진상을 얘기하고 사과하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김 여사 특검을 우리가 고려해 줄 수 있다는 카드를 쓰자라고 한동훈과 측근들이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누가 얘기를 했냐? 첫 번째. 두 번째, 한동훈은 그 측근들이 이야기한 부분, 본인이 얘기한 적은 없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그럼 동의하거나 동조하는가라는 문제죠. 그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만약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려 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라고 당대표는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희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희 당은 그 입장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저라면 어떻게 할지 아세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감을 묻겠습니다. 본인의 대답 태도라면요. 지난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정도라도 했어야죠. 뭐 가름이라고 하면 뭘 가름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최근까지 한동훈 대표의 공식적인 발언은 우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였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한동훈은 분명히 자신이 내 인생이 꼬였다고 했는데 한동훈 특검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봤던 영상 잠시만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PD님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요. 처음 봤던 영상 다시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영상 보실 때요. 손끝 그리고 표정 눈까지 다 보세요. 이제 보일 겁니다. 자, 큐! 이 이슈도 저는 역시 논란거리가 없는 문제를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서 키우는 세력이 있고 스톱! 그 문제 스톱!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논란거리가 없는데 억지로 논란을 만들려고 했고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든다. 자, 그 워딩이 바로 영화 베테랑의 유아인이 했던 멘트입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은 워딩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있는 글이야 문제 없는 게시글을 누가 게시했는지를 발표를 문제 있는 글이라면 절차를 통해서 수사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겠죠. 그렇지만 스톱. 여러분 방금 동작 보세요. 문제 없는 이게 동작이 갑자기 커지죠. 날개짓을 하죠. 문제 없는 이게 뭔지 아세요? 과잉 모션이 나오죠. 왜? 스스로가 굉장히 당황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말할 때 보면요.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심리학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입과 행동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자,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했던 멘트를 왜 공당의 당대표 여당의 당대표가 저런 멘트를 하느냐는 거죠. 어머, 김미소님, 갑자기 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문제되는 글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색출해라?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 당원들끼리만 올라온 게시판에 문제... 정 변호사님, 챗GPT가 뭐라고 답을 했었죠? 당원 게시판은요. 익명 게시판이 아니다. 아니, 당원 게시판은 챗GPT도 알아요. 챗GPT도 알아요. 당원 게시판은요, 익명 게시판이 아니라고 하는데, 미안해요.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 한동훈 당대표님.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당원 게시판은 익명 게시판이 아니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되지 않는 글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이게 전 언론을 뒤덮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언론에 나서 이게 크게 됐다는 게 문제인 거지 문제가 없어요. 스톱! 언론에 나와서 크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서 크게 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죠? 모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에요. 아닙니까, 정 변호사님? 맞습니다. 명예훼손적 발언들이 분명히 있고 모욕적인 발언들도 있죠. 오상정 단장이 고발을 할 때, 그러니까 모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적인 표현을 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족 명의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혼자 쓴 건지, 혼자서 그 글들을 다 쓴 거로 보이니까, 동의 없이 쓴 거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그랬으면, 가족이 썼다 안 썼다, 당원이다, 당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땡땡 이름으로 된, 한동훈 이름으로 된 건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면 가족들 명의로 된 거는. 그 부분이 그럼 한동훈이 쓴 게 아니면 논리적으로 한동훈 가족 명의로 돼 있는 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대답을 안 하냐 이거죠.
네, 정준기 변호사님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저는 한동훈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걸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오늘 사실 내 인생이 꼬였다라는 이 말을 제가 꼼꼼히 곱씹어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스스로 대선 도전 여부를 물어보니까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이 꼬였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대선 같은 데 나가고 싶지 않고 정치하고 싶지 않은데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 길을 가야 돼서 내 인생이 꼬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한동훈을 이런 가기 싫은 인생이 꼬였다라고 여기는 대선의 길로 이끌어냈느냐. 이 부분은 저희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으로 지금 이 유학 갈 거라고 하니까 난 더 배울 게 없고요.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꼬였대요, 그 일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의 선상에서 이번에 당원 게시판 문제를 보면 묻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질문을 애써 피하고 대답하지 않으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한동훈 대표를 보면서 선배로서 너무 측은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선배이십니까? 네, 이제라도 그냥 빨리 대답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꽃반지님이 또 슈퍼챗을 쏴주셨고요. 토미리스님이 또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런 거에 좀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슈퍼챗을 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약간 칭찬은 유효해를 달게 만든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표정도 기가 막힌 거 잡아주셨어요. 어떡해. 그대로 두세요. 영상 돌리지 마세요. 제가 대화를 잠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동훈 대표님 질문할게요. 썼어요? 안 썼어요? 응, 아니만 대답하세요. 총선에 지든 이기든 내 인생이 꼬였다고 했는데요. 말이 씨가 됐어요. 이제 어쩌실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보수 우파의 지도자는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되고, 보수 우파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는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당원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당대표가 가볍기가 깃털처럼, 그리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억울할 때는 나서서 제가 요러다가 본인이 말하기 싫을 때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은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보면서 화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수 우파의 리더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타산지석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저는 한동훈 당대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무게 있게, 행동은 더 조신하게,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정말로 책임감 있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당대표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고맙다. 자, 내일 5시에 제가 또 5시에 아투TV에서 유여의 적반하장을 내일 하게 됩니다. 내일 방송 미리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내일은 당원 게시판 미스터리. 여러분 미스터리 이런 말 좋아하죠? 당원 게시판 3대 미스터리를 풀어드릴 거고요. 사실상 당사가 압수수색 됐는데 다들 너무너무 조용해요. 왜 그럴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내일 방송 제목은요, 뭐라고 제가 했냐면요, 응답하라! 한동훈으로 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더 강하게 한동훈 이름 부르라고요. 제가 강하게 부르는 거는요, 쪼국기야 깽심이밖에 없는데요. 한동훈 이름은요, 동훈이는 세게 부르니까 발음이 좀 이상해요. 어머,
제가 동훈이를 세게 발음하니까 쌍디귿이 되니까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우아하지 못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아하게 쌍디귿 발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눈길에 제가 오늘 사실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어떻게 차를 타고 와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 정 변호사님한테 눈이 펑펑펑 오면 나는 걸어가겠다. 나는 걸어서 방송을 가겠다. 그랬더니 정 변호사님이 왜 이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오늘 이거 신고 왔어요. 어구. 걸어서 가려고. 근데요. 눈이 싹 다 녹아서 발에서 땀이 엄청 납니다. 엄청난 열정과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사랑으로 열심히 아투TV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왜 구독자가 더 안 느냐고요. 많이 눌러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개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